YBM 한상호 6과의 제목은 가장 효율적인 직업 전 세계에서. 본문의 핵심 소재는 바로 다바왈라스입니다. 사람들인데 뭄바이에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인도에서입니다. 여기에 많은 전통들이 주어인데 비동사 뒤에 빙 pp가 오는 거 많이 봤죠? 이거 비동사 플러스 ing라고 하는 현재 진행과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수동태가 만난 거죠. 수동태 형태의 진행형을 말하겠죠. 흔히 비, 빙, pp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인도의 전통들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야. 무엇의 결과로? 뒤에 보니까 세계화의 결과로. 즉 세계화로 발전되다 보니 전통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문장 보면 관행이 있어. 어부는 동격이라고 해서 ing가 오겠죠? 먹는 관행인데 집에서 요리된 음식을 점심 식사로 먹는 관행이 있어. 즉 이건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앞에서 말했던 많은 전통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역점 나왔으니까 뭐야? 이 전통은 지금 도전받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겠지. 그러니까 continues. 동사의 s가 붙은 이유는 주어가 관행이란 단수이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문법적 포인트 본다면 집에서 요리되어진 pp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요리되어지는 음식, 식사가 되는 거니까 점심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이 뭄바이라고 하는 인도 도시가 있습니다. 보통 영화 산업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많은 인도 영화가 여기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 후가 꾸며주겠죠? 어떤 사람들인가? 일하고 있는, 어디에서? 사무실에서. 근데 그 사무실은 far from이니까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까지 묶어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오면 동사가 두 번 나오겠죠? 이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실제 주어의 동사, 따라서 rely on이라고 하는 게 동사 1번, 동사 2번이니까 이게 실제 주어의 동사가 되는 거겠죠? 즉,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의존합니다. express라고 하는 건 형용사가 되면 고속의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고속, 그럼 신속한 음식 배달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얘기야. run 조심하세요. 이거 pp 과거분사겠죠? run 자체가 운영하다가 있는데 run, ran, run. 즉 운영되어지는 서비스를 말하겠지. 바로 다바왈라스에 의해서. 이게 바로 이 글의 제목인 다바왈라스가 되겠습니다. 즉 신속한 점심 배달 서비스가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다바왈라스라고 하는 건 입니다. 배달원들이겠죠. 후가 꾸며줍니다. 그 배달원이 운반하는 거죠. 뜨거운 점심 도시락을 뭄바이 사무실 직원들을 위해서 from A to 형태니까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사무실까지 바로 묶으면 바로 앞에 있는 다바왈라스가 누군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 단어 다바왈라는 comes from이란 말은 어디에서 유래한다는 얘기야. 힌두어인 다바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 그건 의미하는 거지. 점심 도시락을. 그리고 왈라라는 단어는 의미하는 거야.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운반하는 사람. 즉 점심 도시락을 운반하는 사람. 합쳐서 다바왈라스가 되는 거지. 즉 이 글은 인도 뭄바이에서 점심 도시락을 운반하는 다바왈라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아래쪽 보면 실제 다바왈라스의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머리에 이기도 하고 보통은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점심 도시락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파트 넘어왔고요. 대부분의 다바, 즉 점심 도시락은 도착합니다. 그 점심 도시락의 목적지에 후에 패싱 through는 뭐뭐를 통과하는 거겠지. 몇 쌍의 손들. 참고로 손은 복수 형태니까 쌍이라고 하는 페어즈를 쓰겠죠. 페어라고 하면 손이 한 쌍이니까 한 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several pairs니까 여러 명을 의미하겠죠. 즉 여러 사람들을 거친 다음에야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목적지까지 점심 도시락 배달하는데 여러 명을 거친단 말이겠죠. 자, 예를 들면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아마도 have. 자, 이때 have란 말은 가지다가 아니라 시킨다는 사역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사람 나오겠지. on a bicycle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한테 동사 원형인 pick up 이라고 하는 게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have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 기억하시고요. 즉 점심 도시락을 픽업하라고 시키는 거야. by면 아침 9시까지가 되겠지. 참고로 until과 by 차이는 간단하죠. by는 before, 9시 전에 수거하는 거고요. until은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즉 by는 일회성, until은 지속성 기억하시고요. 어디서부터? 대략 30군데의 다른 주소로부터. 어마어마하죠?
아침 9시까지 30곳을 다니면서 점심 도시락을 픽업, 수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정말 힘들겠네요. 자, 이게 1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컬렉팅이니까 다 모은 다음에 뭐를? 모든 점심 도시락을. 어사인들은 할당되어지니겠지. 즉 이때 말한 힘은 누굴 받는 거야? 그렇지, 앞에 나왔던 그 한 사람 말하겠지? 까지 묶어보자면 어사인이란 말은 할당하다니까 PP는 할당되어진, 조심하시고요. 할당받은 또는 배정받은 점심 도시락을 모두 모은 다음에, 이때 말한 he도 앞에 나왔던 one person, 앞에 나온 him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야. 이때 말한 them은 뭐겠어? 그렇지? 모두 모은 그런 점심 도시락들을 가져가는 거야. 어디로? 최상급이니까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가져가는 거죠. 자, 드디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이게 첫 번째 사람의 역할입니다. 아침에 수거해서 기차역까지.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겠지? 싫어요. 각각의 점심 도시락을 어디에다가? 올바른 기차에다 싣는 거죠.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 구문이겠지. 즉 보내면서, 이때 말한 them은 당연히 그 도시락들을 말하겠죠. send off까지 묶어야겠고요. 뒤쪽에 보니까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점심 도시락이 전달될 곳도 각각 다른 곳이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사람 등장하니까 여기까지는 기차에 실어주는 일이었고요. 자, 세 번째 사람 뭐 하는 거 봅시다. 탑니다. 각각의 기차 위에 올라타는 거죠. 바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세 번째 사람은 운반을 맡고 있고요. 기차에서 운반이겠죠. 마침내 드디어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픽업, 수거한단 말이야. 그 점심 도시락을 수거하는데 어디에서? At the receiving station이라고 하는 건 도착역이 되겠지. and가 나오고 병렬 구조입니다. 픽업하고 distribute. 우리말로 분배한다는 얘기인데 보통 A to B 형태가 되겠지. 따라서 싣고 온 도시락들을 어디로? 각각의 고객 사무실로 배달하는 거겠죠. again 있으니까 다시 맨 처음 했던 것처럼 자전거로 말이야. 이 모든 게 몇 시까지? 낮 12시 반까지는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by라고 하는 건 12시 30분 이전에, 그 전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 보면 총 4단계죠. 첫 번째 사람이 아침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9시까지 수거해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두 번째 사람한테 넘기고 그 사람은 올바른 기차에 각각 실어줍니다. 세 번째 사람은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네 번째 사람이 다시 받아서 전달하는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이제 다 먹고 남은 텅 빈 도시락은 수거가 되어집니다. 오후 5시까지. 다시 말해 by는 그때까지야. 그 전까지란 말이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반납되어집니다. 그 도시락의 원래 주소로 똑같은 팀에 의해서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 형태겠지. 즉 따르면서 뭐를? 똑같은 절차를. 중요한 건 이번엔 in reverse, 정반대로. 달리 말해 역순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양의 도시락을 받아서 기차에 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파트 넘어왔고요. 그 다바올라 서비스는 시작되었다는 얘기야. 대략 1890년대쯤에. 웬이 꾸며주겠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 은행가가 고용했던 때입니다. 한 명의 젊은 남자를 고용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배달하기 위해서 점심 박스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당연히 그의 집에서 그의 뭄바이 사무실까지겠죠. 마찬가지 from A to B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다바올라 서비스가 시작된 기원을 말하는 거겠죠. 한 은행가가 최초로 다바올라 시스템을 시작한 거겠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뭐 했다는 거야? 좋아했다는 거지. 그 생각을 좋아한 거야. 그리고 카피, 따라했다고요. 그것을. 이때만은 그게 뭐겠어? 그치? 바로 다바올라 서비스가 되는 거지. when부터 컴마까지 묶어보도록 하죠. demand는 요구나 수요를 말하겠지.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expanded, 즉 확장되었을 때, 그만큼 증가되었을 때 한 사업가가 드디어 시작했던 거지. 뭐를? 점심 배달 서비스를. 뭐 속에서? 그것의 현재 포맷, 즉 현재 형태가 그때 비로소 시작된 거겠죠. 최초로 시작한 건 뱅커겠지만 이 사업가가 비로소 사업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Now, 이제 more than이니까 120년이나 지난 후에 다바라고 하는 것은 되었다는 거죠. 독특한 부분, 즉 뭄바이 문화의 독특한 부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독특한 배달 문화가 없다는 말이겠지. 1890년대를 검색하니까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대규모가 아니라 아마 한 사람씩 전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파트 넘어갔고요. 도대체 왜? 의문문이겠죠. do하고 not take니까 뭄바이의 근로자들은 not take, 그들의 점심 식사를 with them, 그들과 함께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 가져가지 않느냐는 거야. 굳이 배달시키지 않고 아침에 바로 챙겨가면 되잖아.
when부터 끝까지 묶어보자면 누가? 그 근로자들이 떠날 때, 즉 사무실로 떠날 때. leave for에서 for는 방향성을 말하겠죠? 어디로 떠난다, 무슨 행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은 당연하겠죠. 아침에 직접 가져가면 굳이 배달비 들 필요 없는데 왜 안 가져가냐 이거야. 늘 말하지만 도주 후는 후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즉 다발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까지가 되겠죠. 후부터 해서 여기까지 묶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복수니까 아가 나오겠죠. 주로 입니다. 중산층의 사무실 근로자란 얘기야. 또가 꿈이겠죠? 그 중산층 근로자들은 살고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뭄바이의 교외 지역들 중에 하나에서. 까지 묶어보고 항상 복수 형태가 나와야 앞에 원이 나옵니다. 그런 복수들 중에 한 곳이니까 말이야. 이때 말한 대인은 바로 그런 근로자들이겠죠. have to leave for. 떠나야만 한다는 거야. 사무실로. 언제? early in the morning이니까 아침 일찍 떠나야 되죠. 자, 컴마 뒤에 ing는 분사 구문으로서 뭐뭐 하면서. riding on이니까 packed train을 타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packed겠죠. 즉 뭐뭐 되어진, 사람이 꽉 찬, 엄청나게 붐비는 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have to가 좀 슬픈 느낌이 나죠. 이거를 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유를 보면 이런 사진을 볼 수 있겠죠. 이게 뭄바이의 아침 출근 모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서 심지어 밖에 매달린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서 도시락 들고 탄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그 유명한 가짜죠 it, 의미상의죠 for, 진짜죠 to, it for to 구문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일 것 같다, 즉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야. 진짜죠 투부정사, 즉 가지고 다닌다는 걸 누가 하냐는 거야. 의미상조 for가 나오겠죠. 그들이 운반한다는 건 뭐를? 그들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운반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야. 참고로 어렵다, 쉽다 등등의 난, 이 형용사가 올 때는 for를 쓰는 게 당연합니다. 앞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말할 때는 of를 쓰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for라는 것도 기억해 둬야겠죠. it for to, it of to는 사람의 성격을 꾸밀 때 기억하시고요. 또한부터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종종 가집니다. 식단에 제한사항이 있단 말이야. 또다시 컴마 뒤 ing니까 분사 형태겠죠. 사실상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로 봐도 관계없습니다. 뭐뭐에 따라 정도가 되겠지. 즉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식사에 제한사항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참고로 on과 upon은 같은 날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교에 따라 어떤 식사에 제한사항이 있는가 아래쪽에 설명을 해주겠죠. 첫 번째, 힌두 교도들은 do not eat, 먹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소고기를 먹지 않는 거죠. 또한 무슬림들, 즉 이슬람 교도들은 먹지 않습니다. 이번엔 pork, 즉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죠. 자, 병렬 구조의 마지막으로 and가 나오고 나서 세 번째, 자이나 교도들은 먹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양파하고 감자를 먹지 않아요. 채소인데 말입니다. 먹지 않아요. 다들 먹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이런 먹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식사의 제한사항들을 제공해 주는 게 되겠죠. As a result, 그 결과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가짜죠 it, 의미상의죠 for, 진짜죠 to가 되는 거죠. 그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근로자들이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올바른 음식을. 어디에서? 식당인데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예를 들면 나는 무슬림인데 돼지고기밖에 안 팔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제약사항이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to meet, 이때 meet은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들의 식단적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도의 근로자들은 선호한단 말이야. 그들의 집에서 요리되어진 음식을. 매드는 PP니까 만들어진 음식이 되겠지. 특히 바로 그들을 위해서까지 묶으면 되겠지. 자, 지금 이 글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인도 뭄바이에서 다발라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첫 번째는 아침 기차에 도시락 들고 탈 만한 공간이 없어. 그리고 종교적으로 소를 안 먹거나 돼지를 안 먹거나 양파나 감자를 안 먹거나 이렇게 식단에 제한이 많으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만들어서 배달시켜 먹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됐길 바라고요.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파트 넘어왔고요. 오늘날 주어는 대략적으로 5,000명 정도의 다바왈라들이 카바라 말은 덮고 있다는 거니까 보통 다룬다, 담당한다 정도 되겠죠. 70평방킬로미터를 담당합니다. 어디에서? 안쪽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즉 뭄바이란 도시의 내부 또는 그 주변에서 70평방킬로미터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가 마치 5,000명이 말입니다. 이때 말한 대회는 바로 그 5,000명을 말하겠죠. 컨덕트, 즉 처리한다는 거야. 대략 40만 건의 거래를, 그것도 매일같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20만 건의 점심 식사가 수동태로 배달되어지겠죠. 사무실까지,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에 6일, 아마 일요일 빼고겠죠. 자, and로 이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20만 개의 점심 도시락이 다시 반납되어지겠죠. 집으로 매일 오후마다. 즉 직장으로 하는 게 20만 개, 다시 집으로 오는 게 20만 개, 합이 매일같이 40만 건의 배달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는 앞에서 말했던 5천 명의 배달원들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은 심지어 배달합니다. 뭐 속에서? 쏟아붓는 비, 즉 폭우 속에서도. 그리고 듀링이니까 정치적 투쟁 속에서도. 이 말은 뭐야? 아무리 험난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배달을 멈추지 않는다. 프로의식을 보여주는 거겠죠. 참고로 이때 듀링은 전체 기간 동안의 일부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즉 투쟁 기간 동안에 배달이 일부 있는 거 아니야. 반면에 전체 기간을 다 포함하는 건 for를 쓰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for를 쓰면 안 되겠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문장 보면 놀랍게도 기억나야 돼. 하들이란 말은 자체의 부정이죠. 좀처럼 없다는 얘기인데 부정어 문두에 오면 도치가 되지만 지금은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들리가 any와 함께 만나서 뒤쪽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이죠.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는 건 동사를 꾸밀 때만 그렇습니다. 거의 어떤 경우도 없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늦거나 두 번째는 실수로 잘못 배달되어지는 어떠한 경우도 좀처럼 are ever reported. 수동태로 보도되어진 적이 여지껏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 hardly any라고 하는 게 여기는 case i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되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하루에 일어나는 40만 건의 배달 중에서 어떠한 실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배달원들의 모토 즉 좌우명은 이기 때문이죠. 에러는 호로이다. 즉 실수는 대참사란 얘기야. 이 말은 뭐야? 실수하면 끝장난다. 이게 바로 좌우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실수 절대 안 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실제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도 이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나 수레를 끌고 결국은 배달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죠.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파트고요. 자, 그러한 다바왈라스들은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들의 99.99%의 정확한 비율. 이 말은 배송의 착오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which는 콤마 뒤에 쓰인 계속적 용법으로 앞문장 전체를 받겠죠. 즉, 그들의 99.99%가 정확하다는 그 사실을 받겠죠. 그리고 그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저 한 번의 실수가 있다는 것이. 모든 600만 건의 배송 중에 딱 하나만 실수가 있다는, 거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그것은 입니다. amazing, 조심하세요. amazing,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ing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기록이죠.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 형태겠죠. 즉 고려해보면, that 이하를 고려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다발라스들은 사실은 뭐다? 그렇죠. 문맹이라는 얘기입니다. IL이 부정접두사라서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걸 고려해본다면 놀라운 기록이죠. and로 이어지고 나서 대시 병렬 구조겠죠. 여기가 대시 1번, 대시 2번입니다. Not a single piece of paper, 즉 한 장의 종이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그런 배송 과정에서 말입니다. 즉 문맹이니까 글을 못 읽기 때문에 종이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실수가 없다는 건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비결 나옵니다. 이러한 에러가 없는 시스템의 비결은 바로 있습니다. 어디에? 코딩 시스템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코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뭔가 부호나 기호를 이용하는 걸 말하겠죠. 각각의 점심 도시락은 지니고 있습니다. 코드를 지니고 있다. 즉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컴마 뒤에 마찬가지 분사한데 이번엔 pp니까 뭐뭐 되어진, 즉 페인트칠 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페인트칠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각각 다른 색깔로 말이죠. 컴마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겠죠? 다른 색깔, 다른 숫자. 자, 마지막에 and 나오고 다른 상징, 기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글자를 모르는 배달원들이 그런 코드를 보고 나서 배송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되겠죠? 이러한 코드가 말해줍니다. 이때 말해준다는 건 사형식 수요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배달원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where, 어디에서 그 음식이 왔는지. 자, and로 이어지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간접 의문입니다. 어떤 기차역을 그 음식이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지. on its way란 말은 가는 길에, 즉 특정한 사무실에, 특정한 건물 안에 있는, 그 건물은 바로 뭄바이 도시 안에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 코드가 핵심이네. 이 코드만 잘 보면 어디서 왔고 어떤 역을 통과해서 뭄바이 도시 안에 어떤 건물, 어떤 사무실인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코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가운데 노란 색깔 숫자가 크게 있죠? 이 숫자가 있고 기타 알파벳 같은 그런 기호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7번째 파트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발라 조직은 입니다. outstanding, 눈에 띄는 탁월한 이해입니다. 뭐의? 효율적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건 유통 시스템이 되겠죠. 참고로 outstanding이란 말은 다들 서 있는데 혼자 outstanding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다들 서 있는데 혼자 outstanding이면 누가 봐도 눈에 띄겠죠. 그래서 눈에 띄는 두드러진 탁월한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즉 다발라 시스템은 굉장히 유통 시스템에서 탁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컴마 나왔고 동사, 컴마 나왔고 동사, 그리고 컴마 나왔고 마지막 and로 이어지는 병렬 구조가 되겠지. 자, 주어가 it이라는 단수니까 동사는 전부 다 s가 붙는 단수형 동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기억하시고요. 특히 마지막에 s를 뺀다거나 동사가 아닌 걸로 바꾸는 경우 있으니까 눈여겨보셔야겠죠. 첫 번째, 이시 받는 다발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조직이며, 두 번째, rely on까지 묶어야겠죠. 바로 팀워크에 의존한다는 얘기야. 점 찍고요. 세 번째는 낮은 운영 비용이 든다. 돈이 얼마 안 든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거의 100%의 고객 만족도를 전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99.99니까 거의 100% 다들 만족하겠죠. 배송, 지연이나 착오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가짜조이시고요. 진짜조 that 형태가 되겠죠. 그것은 절대 놀라운 게 아니야. 자, ing, 놀라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pp 쓰면 안 되겠죠? then, 그러니까 말이지. that은 접속사니까 완벽한 문장이 나오겠죠? 즉, 경영대학원과 거대한 기업들, 어디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까지가 주어겠고요. 얘네가 배운단 말이야. 어디에서부터? 바로 지금까지 봤던 다발라 시스템에서.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몸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걸 왜 이런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이나 거대 기업들이 배울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 운영을 뭐 없이는? 혜택이 없이는, 바로 기술의 혜택이 없이는.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그렇죠. 기술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봤던 이 다발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전혀 기술이 포함되지 않죠. 다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따라서 다발라스라고 하는 건 그러나 역접 중요하겠죠? 입증하고 있다는 거야. 즉, that 이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겠죠? with부터 묶어보자. 어디까지? 컴마까지. 노에 동그라미 친다면 형태가 없다는 거야. 즉 기술적 형태가 전혀 없는 채로 몇몇 오래된 방식이 아마도 여전히 최고의 방식일지 모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따라서 이 글은 총 7개의 파트를 통해서 다발라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6과 뭄바이의 점심 도시락 배달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됐길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